한국과 계약했던 LNG선 100척을 중국으로 돌리겠다며 엄포를 놨던 카타르가 최근 중국과 유럽에서 나타난 엄청난 현상의 대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는 외신에까지 돼서 특필된 상황인데 한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하려 한 카타르를 궁지에 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초대박이 예상되는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타르는 한 해 7,700만 돈 규모의 LNG를 수출해온 바 있습니다. 호주와 2위를 다투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2%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120척가량의 LNG선 도입을 추가로 추진했고 2020년 4월 중국 후동중화조선과 16척에 달하는 슬롯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에 먼저 발주를 해 충격을 줬는데 중국이 LNG 최대 소비국이라는 점과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약 2달 후 한국조선 3사와 100척이 넘는 건조 슬롯 계약을 체결했던 상황입니다. 신조용 도크를 미리 선점하는 것으로 규모만 19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슬롯 계약을 한 후 즉각 본계약에 나서지 않고 시간을 끄터왔습니다. 한국과의 LNG 재계약을 이끌고 성과 인상 시 이득을 노리겠다는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한국은 카타르와 세건이 장기 계약으로 연간 총 900만 돈 규모의 LNG를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내에 수입되는 LNG의 3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중 490만 돈 규모의 계약이 2024년 종료를 앞두고 있었고 카타르는 이에 대한 재계약을 원했던 상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카타르가 시간을 끌고 있음에도 작년 7월 먼저 성의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20년간의 장기 계약으로 200만 톤 규모를 재연장하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카타르 측의 본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카타르는 중국 측과도 LNG 수출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한국보다 150만 톤 더 많은 350만 톤 규모의 계약을 하자 카타르는 곧바로 4척의 LNG선을 중국에 발주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의 계약은 시간을 질질 끌더니 최근 신조선가가 크게 오르자 2년 전 가격으로 건조해달라는 상식밖의 무리한 요구를 했고 한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발주를 보류해 버린 바 있습니다. 업계에선 상식선을 넘어서는 카타르 측의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다는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판 가격은 2년 전 대비 2배가량 상승했고 LNG 운반선 가격도 1억 8,600만 달러에서 2억 3천만 달러로 크게 올랐기에 본계약 때는 당연히 가격 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뜻밖의 강경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내 조선 3사는 2년 전 가격으로 할 경우 수조원대 손해를 입을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후판 가격 상승은 조선사들의 실적을 크게 악화시킨 바 있습니다. 1분기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충당금을 선반영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호판은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선박 제조 원가의 20%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카타르는 한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중국으로 100척을 다 돌릴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중국에게 발주를 몰아주면 LNG 계약을 추가로 따낼 수 있다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최근 중국 보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와는 관계가 악화돼 천연가스 수입이 막힌 상황에서 카타르가 최대 278억 달러, 1,800억 위안의 고액 주문을 손에 들고 중국과 협력을 노리고 있다는 기사가 돼서 특필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 발주하려던 LNG선 100척 이상의 가격과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즉 중국 측이 LNG 수입을 늘릴 경우 언제든지 한국에게 등을 돌릴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27일 로이터에서 뜻밖의 소식이 나와 카타르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중국의 LNG 수입액이 마이너스 18%로 대폭 감소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렌즈 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깐 결과였습니다. 중국의 유일한 수입 감소는 2015년 마이너스 1% 정도에 불과했던 상황입니다. 최근 원자재의 난으로 렌즈 가격이 폭등한 데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도시 곳곳이 봉쇄될 수요가 위축된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LNG 수요가 크게 줄자 유럽이 숨통이 트였다는 보도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작년 세계 1위 렌즈 구매자였지만 올해는 다시 일본이 최대 수입국이 됐습니다. 중국 상인들은 LNG 물량이 들어와도 산업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지 않는다며 한탄했고, 사업이 끔찍합니다. 주유소나 제철소 등의 고객이 1년 전에 절반 수준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의 기대와는 다르게 중국은 러시아 물량을 소화하기에도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4개월간 러시아로부터 60% 이상 렌즈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2월 러시아는 중국과 초대형 가스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 연간 100억 빅미터,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30년간 공급받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14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계약이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합병이 있었을 때도 중국은 연간 380억 입방미터 규모의 렌즈 도입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총 길이 3000km에 달하는 시베리아의 흰 파이프라인 건설에 들어갔죠. 2019년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한 후 지난해 1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종 설비가 완공되는 2025년이면 나머지 계약 물량도 수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입을 해도 중국 경제가 쑥대밭이 돼 소비 여력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내신들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재고가 여름쯤 최대가 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팔로가 막혀 가스가 남아돌고 있음에도 중국이 이를 다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은 카타르와의 추가 계약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그 외 국가들은 러시아의 행태에 분노의 수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향후 6개월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미국이나 카타르, 아프리카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유럽의 렌즈 수입량은 작년 중순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고, 붉은색으로 표기된 중국은 올 초부터 급격히 꺾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현재 팔로가 막혀 거의 8천만 배럴이 바다에 등등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직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늘어난 유럽에서는 중국 LNG선 사용을 크게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는 중국에게 LNG선을 발주하면 제재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럽 선사들도 한국 쪽으로의 LNG선 발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올 초 이유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합병할 경우 냉존 반선 점유율이 60%에 달해 독과점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반대로 말해 한국 렌즈선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가 부담이 완화되고 한국 조선사들의 입김마저 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철광석 가격이 진정되는 가운데 후판 가격 또한 5월부터 급락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봄만 아니라 신조 성가지수가 2주 연속 오르며 16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2개 분기 연속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대우와 삼성도 적자폭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렌즈선 수주 또한 신기록을 경신하자 주가 반등 신호탄이라는 뉴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이미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도 최근 매수세가 크게 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후판가 인상 등으로 1조 3천억 원대 적자를 보긴 했지만 올해 적자폭이 크게 줄고 내년부터는 대규모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부진한 5,500원대 바닥권을 탈출하는 모습으로 최근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난 물량을 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주잔고와 신조선가 반등이 당분간 유지되면서 판매자가 주도권을 쥐는 셀러스 마켓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사의 가격 협상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설명입니다. 즉 선박 발주 시장이 호황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굳이 굴욕을 감내하면서까지 카타르 수주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한국은 누적으로 39척 이상의 LNG선을 수주하며 주문을 휩쓸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2척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척당 성가는 2억 3천만 달러로 2척에 5,900억 원이나 됐습니다. 게다가 전날에도 3척을 수주하며 이틀간 1조 4,500억 원의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는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한국조선 5개사는 4월까지 총 136척, 241억 달러, 약 30조 원 어치의 신규 일감을 따냈습니다. 4개월 만에 올해 수주 목표 354억 달러의 68%를 달성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 LNG 선단의 22%를 차지하는 그리스까지 한국에 발주를 넣었고, 이는 유럽 지역 운송을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후 업체들은 한국 렌지선이 활용되길 바라고 있어 급해진 쪽은 카타르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세계 최대 렌즈 수출국이 된 미국 또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 4월 연 158만 톤 규모의 미국산 렌즈 장기 도입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카타르 측의 선박갑질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LNG선 기술력에서 중국은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선사는 2017년 중국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인도가 지연되며 중국 조선소의 기술력 한계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이 제안한 LNG 재핵화기 성능평가 표준안이 국제표준화기구 ISO에 채택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연 기화하는 증발가스를 재응축해 다시 렌지 상태로 바꿔 회수하는 장치로 LNG선의 경제성을 높여주는 핵심 기자재의 표준을 한국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첫 관문인데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회원국 다수가 찬성하며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카타르의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기술력이 더 높은 한국과 현명한 계약을 하길 바랍니다. 여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신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서 과감히 탈퇴하고 석유라는 신이 내린 선물까지 포기하고 오로지 천연가스에만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카타르가 뽑아내는 천연가스를 석유로 환산하면 날고 긴다는 중동 국가들은 카타르에게 개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카타르 왕실이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전부 한국에게 맡기겠다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중동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매장량 3위라는 오일 파워를 앞세워 미국과 전쟁도 불사하는 이란이 있고, 언젠가 석유는 고갈된다며 천문학적인 투자로 세계에서 가장 휘황찬란한 국가로 변모 중인 아랍에미레이트가 있고, 중동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에 있어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 나라들 사이에 바로 카타르인데요. 면적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의 10분의 1, 사우디 입장에서 보자면 한없이 작디 작은 하찮은 땅덩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카타르는 이란과 비교해도, 아랍에미레이트와 비교해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교해도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었지만 카타르는 열등감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카타르에는 땅덩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축복받은 재산이 있었거든요.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한 귀둥이에 코딱지만큼 삐져나온 카타르지만 석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 초반까지 페르시아만에서 고기나 잡아 팔고 있던 카타르에 간혹 바다에서 발견되는 진주를 팔아 푼 돈이나 벌던 카타르에서도 드디어 유전이 발견됐죠. 이제 본격적인 산유국이 되어 떵떵거리며 돈 좀 써보려던 찰나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석유가 있어도 팔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렇게 10년 허송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1949년부터 석유 수출을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 10년 허송세월의 복수라도 하듯이 미친 듯이 석유를 퍼올려
미친 듯이 팔아 미친 듯이 돈을 쓰기 시작했죠. 사우디나 이란의 유전에 비하면 한없이 작았지만 카타르 곳간을 채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석유보다 더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1971년 이란과 카타르 사이에 전 세계 전체 매장량의 10%에 해당하는 초대형 노다지 가스전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한계로 끌어올리지 못하다가 1990년에 접어들면서 드디어 천연가스를 뽑아올리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진 카타르에 매장된 천연가스는 러시아, 이란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구수로 계산해보면 카타르가 인구 대비 천연가스 매장량은 넘사벽 수준입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석유 팔아번 돈, 천연가스 팔아번 돈으로 그동안 고생한 국민들과도 나눴죠. 한때 카타르는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 국민총소득이 무려 1억 4천만 원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카타르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보유했는데 마땅히 내세울 만한 랜드마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부다비고 두바이고 이름 있는 도시에 부르즈 칼리파니 버즈 알 아라비니 제다 타원이 하면서 누구나 알만한 랜드마크를 세우는 중인데 카타르에는 내세울 만한 랜드마크가 없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죠. 그래서 중동에서 가장 멋진 랜드마크를 하나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설계를 맡은 건축가조차도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던 건물. 바로 카타르 국립박물관입니다. 카타르 왕실이 국책사업으로 비정형 건축물의 독보적인 거장 장 누벨에게 요청해 만든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장미를 닮았습니다. 이는 장 누벨이 우연히 카타르 사막을 걷다 발견한 모래덩어리에서 모티브를 얻었는데요. 사막에서는 바닷물이 고였다가 바닷물이 증발하면 침전물이 남는데 염분의 특성상 일정량의 모래를 끌어안고 증발합니다. 이러한 모래가 모이고 모여 한 송이 장미 모양의 모래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른바 사막의 장미라 물리는 해수의 결정체입니다. 장 누벨은 이 사막의 장미야말로 카타르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설계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현대건설이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입해 사막의 장미를 완벽히 재현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설계. 그래서 입찰에 참여한 기업도 5개에 불과했던 카타르 국립박물관이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건축물이 완성되고 1년 뒤 한국은 카타르로부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습니다. 무려 28조 원짜리 선물입니다. 지난 9월 24일 조선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움은 올 10월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LNG선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주되는 LNG선은 2020년 카타르 왕실이 국내 조선 3사와 140척 가량의 LNG선 슬로 계약을 맺었었는데 본 발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 계약이란 정식 발주 전 선박 건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절차로 다른 선주들에게 공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체결하는 조선업계의 계약 방식입니다. 기업들 간에는 비밀 유지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선사가 몇 개를 계약했는지 정확히 공개되지는 않지만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이 16척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조선 3사의 140척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2024년부터 본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보다 3년 일은 올해부터 본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레이드원즈는 우선 올 10월 20척의 LNG선이 발주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사전에 슬롯 계약한 조선소 4곳 중 몇몇을 추려 20척을 발주할 수도 있고 4곳에 나란히 5척씩을 발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카타르는 4터부터 5년에 걸쳐 2터부터 30척씩 150척을 전부 발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조선 3사에 정상적으로 140척가량이 발주된다면 LNG선 한 척당 대략 2천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전체 규모만 28조 원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사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카타르가 발주한 이 렌지선은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조선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업입니다. 자신이 원년 멤버로 참여했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탈퇴한 후 본격적으로 LNG 생산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앞으로 천연가스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펙을 탈퇴한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실세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2017년 사우디는 카타르가 무장단체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걸프국들로 하여금 카타르에 대한 단교 및 봉쇄 조치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카타르는 사우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카타르의 입장에서도 오펙의 원년 멤버이기는 하지만 원유 매장량에 있어서만큼은 전체 멤버 중 거의 막내급입니다.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이 61만 배럴에 불과해 사우디의 5%에 그치죠. 반면 LNG는 이란과 사이의 둠걸프 해역에 매장된 초대형 가스전 덕분에 전 세계 렌지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며 이를 원유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480만 배럴로 이 산유국인 이라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카타르의 입장에서는 사우디를 피해 탈퇴한다는 그림보다는 원유보다 중요한 천연가스에 집중하겠다며 탈퇴하는 그림이 훨씬 자연스럽죠. 실제로 카타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카타르는 현재 7,800만 톤의 연간 생산량을 2024년까지 1억 1천만 톤, 그리고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2027년까지 최대 160척가량의 LNG선을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증산된 만큼의 천연가스를 운반할 LNG 운반선의 부재는 수요를 창설하고 그 규모가 160척이니 중국이고 일본이고 선박 좀 만든다는 나라는 모조리 뛰어들었었죠. 결국 중국의 16척, 한국의 140척가량이 발주된 것입니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카타르라는 국가가 가지는 상징성에 단일 규모로 가장 많은 LNG선을 발주하는 초대형 사업까지 따내면서 한국 조선업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는데요. 2020년 1월부터 국제회사기구 IMO는 항산화물 배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즉, 선박위에 포함된 황해 함량을 2012년 3.5%로 낮추었다가 2020년부터는 0.5%로 낮춰버렸죠. 이 규제를 어기면 선박이 강제 압류당하거나 심한 경우 우량금지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선주들로서는 이 규제를 엄격하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선박에 탈항장치인 스크러버를 장착해 황배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아예 황배솔량이 제로에 가까운 렌즈 추진선을 새로이 발주할 수밖에 없죠. 다행히 렌즈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LNG선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은 대략 153만 CGT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국이 94%에 해당하는 143만 CGT를 수주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0%였던 것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렌즈선이 발주됐는지 감이 오시죠. 이러한 덕분에 국내 조선 3사는 이미 2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카타르 물량까지 받아둔다면 최소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죠. 렌즈선은 기존의 컨테이너선이나 원유 운반선보다 성가가 높아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으로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와 맞물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포텐 앤 파트너스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최소 2,500척에서 최대 3,000척에 이르는 LNG선 발주가 예상됩니다. 이 중 80%가량은 한국 조선업체가 독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카타르라는 나라는 한국에게는 귀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국가가 발주한 선박을 독점하다시피 수주했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이 카타르를 기점으로 앞으로 예정된 LNG선들도 거의 대부분 한국 조선업계가 수주하게 될 테니까요.